잘 다녀오세요. 하나, 둘, 셋. 잘 다녀오세요. 많이 갖고 오세요.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화기애애한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국민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치권이 여러분을 위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저희 바른미래당의 희망을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저희 민주평화당은 여러분들의 손을 맞잡겠습니다. 또 즐거운 설 명절 되십시오. 정의당이 쓱쓱 커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영상을 한 편을 만나봤습니다.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. 정치권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 서울역, 용산역을 찾아서 귀성 인사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.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.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, 이번에 이제 설 밥상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가족들과 많이 나누실 텐데, 이제 넉 달도 안 남았습니다. 지방선거 얘기를 아마 많이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 사람 뽑아야 돼. 아니야, 이 사람 안 돼. 저 사람 뽑아야 돼.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. 무엇보다 이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서울시장 선거에서요, 시청자 여러분, 변수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목소리 듣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. 안철수 이제 오늘부로 전 대표가 됐는데 안철수 전 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을 모실 생각이고요. 안 전 대표 같은 분이 서울시장에 나가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서울시장 쪽으로 나가는 게 당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 안철수 지금 전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군요, 강 기자. 예, 그런데 비단 유승민 대표만의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일단 확률까지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,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절반을 넘어섰다. 얘기하고 있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승민 공동대표도 당에 늦지 않게 결정을 해서 좀 도움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누구도 뭐 안철수 전 대표의 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박주선, 유승민,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롭게 창당한 바른미래당 두 공동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좀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자, 이렇다면 저희가 이 판을 한번 보실까요?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 한창 진행 중이니까요. 이게 빙상장입니다. 빙상장. 제가 그동안 축구장 가지고 했었잖아요. 네. 빙상장으로 만들어봤습니다. 자, 그런데 자, 이게 빙상장이고요. 결승선입니다. 자,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이렇게 뭔가 물론 지금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당내에서 지금 분위기를 막 띄우고 있잖아요.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 가장 이 부분을 신경 쓸 사람이 과연 시청자 여러분 누굴까요? 저는 아마 이분일 것 같아요. 볼까요? 자, 이미 결승선에 와 있는 분이죠. 지금 현직 서울시장이니까요. 3선 도전 의사를 피력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황성균 의원이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제일 신경이 쓰이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그렇죠. 예. 지금까지는 뭐 사실은 뭐 족수가 없다. 그래서 이대로 가면 그냥 당선될 거다 했는데 만약 안철수 전 대표가 뛰어든다면은 진짜 좀 어떻게 또 게임이 흘러갈지 모르지 않습니까? 네. 더군다나 이제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바로 2011년 서울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바로 사실은 맨 처음에 거론됐던 건 안철수 전 대표 아닙니까? 그런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름하여 그 통 큰 양보를 하는 걸 함으로써 바로 박원순 시장이 탄생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는 뭐 안철수 전 대표 입장으로는 내 차례다. 이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예. 근데 문제는 또 정치라는 게 그 시점이 있죠. 그 당시에 이제 양보했던 것이 지금 와서 다시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박원순 시장은 아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뭐 이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2011년도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를 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때 2011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때 아마 상황을 어떤 상황이었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만나보시죠.
이렇게 갑자기 모이게 해서 죄송합니다. 또 너무 급하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고생하시게 했는데요. 죄송하고요. 안 들리세요? 들리세요? 안철수 교수님의 진심이 서로의 진심이 통했고 참 정치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이 합의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. 정치적인 이런 관계를 넘어서 앞으로 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해가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. 아유, 벌써 저게 7년 전 일이네요. 그렇죠? 예. 근데 최근에 저렇게 사이가 좋았던 박원순, 안철수 두 사람이 최근에는 좀 분위기가 완전 양상이 바뀐 것 같아요, 노 기자. 네, 예.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안철수 대표가 한 얘기 때문에 약간 공개적으로 뭔가 편지까지 보내면서 설전을 벌이게 된 건데, 먼저 안철수 대표가 이제 박원순 시장의 어떤 100억짜리 포퓰리즘이다. 미세먼지 때문에 뭐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퓰리즘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.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. 요즘에 안 대표님을 보면 안타깝다. 정치가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지 절망감이 든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치가 사람을 바꿨다. 안 대표가 변했다.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한 건데요. 사실 이런 식으로 정책에 대해 좀 지적을 하고 이런 와중에 두 사람의 관계는 뭐 지금 2011년에서는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가 돼버렸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여기 빙상장에 등장해 있는 안철수 전 대표. 그러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뭐 박주선, 유승민,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출마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건 본인의 당사자의 의견 아니겠습니까? 안철수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. 지금 이제 막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숨 돌리고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. 간담회 때는 이제 당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들이? 예,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.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. 같이 갈까요? 왜 자꾸 안 가려는 사람 가게 만들려고 그래요. 이제 갈게요. 예.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. 근데요, 황성균 의원님, 이제 막 통합되지 않았습니까? 숨 돌리고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.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. 저는 이게 잘못 판단했는지 뭐예요? 출마하겠다는 걸로 저는 귀에 들렸거든요. 저도 비슷하게 왜 그러냐면은 생각하겠다고 했고요. 해외 안 나가겠다. 예. 그러면 이제 다만 지금 단정적으로 하기에는 좀 뭐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게 요번에 이제 그 구정 때 벌어지는 설 민심만 한번 들어보고 최종 결정하겠습니다만은 아마 그쪽으로만 기울어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인가요? 사실 그 당명조차도 일반 국민들한테 낯선 상태 아닙니까?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굉장히 고사될 수가 있는 위기에 있는데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빅 이벤트가 형성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바로 바른미래당과 민주당 간의 싸움이 두 싸움인 형국이 됩니다. 그렇게 할 경우에 참패만 안 당하면은 바른미래당으로 살아날 거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아마 출마 쪽을 굉장히 고려하는 쪽으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. 바른미래당 좀 생소해 하실 것 같아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요.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통합했잖아요. 그 당명 이름이 바른미래당입니다.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. 자, 그런데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이 출마 이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여권 내의 서울시장 후보들끼리의 경쟁은 좀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정치데스크 시간에 일전에 인터뷰를 진행했던 박영선 의원의 당시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해봤는데요.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. 박원순 시장의 3선 도전 의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? 정치라는 것은 미련이 남아있을 때 뭔가 좀 더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할 때 그때가 참 뭔가 위험한 때거든요. 그 제품의 선호도가 떨어질 때까지 그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. 마케팅 전략에 보면 피로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반응도 상당히 있었습니다. 네, 어쨌든 여권 내에서는 지금 여권 내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경선이 곧 본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쟁이
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죠. 하루가 다르게. 그렇죠. 이제 예. 박원순 시장을 두고 모든 민주당 경선 경쟁자들이 박원순 시장은 좀 이제 필요하다. 그만할 때가 됐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가담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요. 지금 사실은 서울시장이냐 아니면 서울권 내의 재보선이냐 둘 중에 고민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장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. 최근에 민주당에 복당을 했고요. 아무래도 시장 출마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하는 중인데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또 나오게 될 경우 안철수 후보로 나오고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밋밋하게 질 거다.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를 이길 수 없는 후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왜 저기 여권 쪽 뭐 얘기만 하나? 야당, 제1야당인 지금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? 판넬 빙상장으로 한번 가보시죠. 자, 그렇다면 자유한국당, 지금 야당, 제1야당이죠. 자유한국당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. 뭔가 히든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 텐데 오늘 홍준표 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.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얘기했습니다. 서울시장 선거에 이 사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인물입니다. 보시죠. 오세훈 전 서울시장 얘기를 오늘 홍준표 대표가 꺼냈습니다.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? 홍 대표 목소리를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. 오세훈 후보도 우리 당에 입당하지 않았는데 좀 있으면 하겠지. 제일 중요한 자산 또 이 당을 이끌어갈 지도자. 그래서 한번 종로 선거에 실족을 했다고 해서 그분의 정치 생명이 끝난 게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 당이 활용할 또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오면. 네, 오세훈 전 서울시장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활용할 수 있는 인물이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. 사실 홍 대표는 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강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아무래도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범보수를 다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재우 전 의원도 최근에 영입이 됐고요. 근데 지금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 아직 자유한국당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도 지금 얘기가 거론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의 지명도가 있고 네. 또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지지층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, 박원순, 오세훈 3파전이 벌어진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. 이런 계산도 있을 거고요.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좀 안타까웠다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유한국당의 인재풀의 한계가 또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. 지금 또 어떤 일각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참신한 인물을 바라고 있는데 결국은 좀 참신한 인물을 찾아내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서울시장 선거 뭐 지금 이제 뭐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. 이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.